자, 첫 번째 경기. 자, 알크마르 대 이제 엘프스보리. 자, 일단 책을 라인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전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엘프스보리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하며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좀 거뒀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지난 시즌에는 우승팀인 이제 말메와 승점이 좀 같았지만 이제 득실 차이에 좀 밀리며 아쉽게 좀 우승을 못했는데 근데 뭐 그거 뭐 우승을 좀 못했다고 해도 원래 이제 뭐 엘프스부리라는 팀이 그런 좀 상위권 팀은 좀 아니었다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좀 지난 시즌 굉장히 좀 큰 돌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현재 뭐 엘프스부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는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만 그내 리그 순위가 지금 6위에 위치하면서 기대보다는 다소 좀 아쉬운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현재 좀 엘프스부리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엘프스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엘프스보리가 스웨덴 리그 내에서는 나름 경쟁력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냉정하게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상대가 최근 지금 모멘텀이나 그런 경기력이 물오른 그런 알크마르라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원정에서 엘프스보리가 이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리그 수준 차이도 어느 정도 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알크마르가 좀 더 이제 홈에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알크마르가 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수님. 네. 그리고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원 감사드립니다 구수님. 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지 알크마르가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침투나 이제 컵백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엘프스부리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봐요. 네. 확실히 이제 알크마르가 시즌 극초반에는 굉장히 좀 공격이 정체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공격 전개나 뭐 연계 플레이가 많이 좀 살아나면서 확실히 좀 공격이 많이 좀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엘프스보리가 알크마르보다 하루 덜 쉰 상태로 원정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기준점을 3.5로 받았는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좀 엘프스보리의 그런 좀 득점력에 따라서 결국 이제 좀 정해질 수가 있는데 확실히 좀 알크마르가 홈에서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오바보다는 3.5다 보니까 언더까지 넣어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네, 알크마르 승에 3.5 기준 언더로 네,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데글림트 대 이제 포르투. 자, 일단 이 두 팀 역시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풀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트르베나 상대로 총합 스코어에서 밀리며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결국에 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확실히 더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 편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좀 더 이제 홈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은 그렇죠 보데글림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챔스 프로에서 뭐 트르베나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승리를 거뒀지만 그리고 원정에서는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결국 좀 떨어지게 되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스포르팅 상대로 원정에서 진 걸 제외하면은 전승 중으로 성적이 좀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에 좀 새로 영입한 오므르디온이 이제 최근 계속해서 좀 득점을 올리며 좀 좋은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오모르디온의 그런 좀 좋은 기량을 좀 토대로 이제 포르투의 이제 공격도 계속해서 좀 좋은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좀 일단 확실히 좀 보데글림트 홈에서는 굉장히 좀 템포가 빠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 고렸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템포 빠르게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좀 두 팀 다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어느 정도 좀 패턴도 단조롭지 않고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공격에서의 장점을 좀 살려서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두 팀 다 지금 뭐 공격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역습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좀 그림이 좀 많이 그려질 수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공격 템포 또한 이제 좀 빠를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포르투가 보데글림트에 비해 체급이 더 높고 그리고 전력 또한 더 좋기는 하지만 지금 보데글림트가 반년 가까이 이제 홈에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좀 보데글림트가 많이 좀 약세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 홈에서는 뭐 지금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게다가 지금 홈에서는 폭발적인 득점력 또한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보데글림트 상대로 오히려 이번 경기는 뭐 포르투가 잡아먹힐 가능성도 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저희가 확실히 양 팀이 좀 홈과 원정이 좀 바뀌었다면은 그래도 포르투 사이드를 좀 볼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데글림트가 홈이라는 게 굉장히 좀 걸리는 그런 좀 경기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약간 좀 보데글림트가 홈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이제 좀 포르투가 잡아먹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요거는 보데글림트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본다고 하면 보데글림트 프랜승을 보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바로는 네, 접근한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데글림트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타사라이 대 이제 파우크. 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이제 골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지금 뭐 계속해서 이카르디가 결장 중에 그런 갈라타사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우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파우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이제 챔스 프롭에서 영보이스 상대로 이제 1, 2차전 모두 패배를 하며 분위기가 많이 처졌지만 그 후에는 이제 리그에서 4연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처진 분위기를 좀 잘 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오시멘을 이제 임대 영입하면서 전력도 더 강해진 그런 현재 그런 갈라타사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우크 같은 경우에는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원정에서 좀 3연승 중으로 이제 원정 성적 역시 좋은 그런 현재 좀 파우크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본래 뭐 이제 파우크 역시 이제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큰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원정에서도 연승을 거두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살아난 그런 좀 파우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요 경기 역시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양 팀 다 좀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기동성 또한 좀 좋기 때문에 역시 이 경기 역시 좀 스피디한 좀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파우크가 지금 뭐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 좀 좋은 거랑 더불어 좋은 거랑은 약간 좀 번외로 이제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수비가 그런 좀 많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갈라타사라의 그런 홈에서의 그런 좀 화력이 워낙 좀 세다는 걸 좀 고려하면은 파우크 역시 좀 실점 위험이 크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도 수비가 그렇게 뭐 좋은 편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전력 면에서는 지금 갈라타사라이가 많이 앞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에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오크 상대로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가 만약에 화력전으로 간다고 해도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더 우세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갈라타사라이가 전체적으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좀. 그리고 이제 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금 4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기록하는 중으로 지금 폭발적인 그런 득점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확실히 좀 공격 흐름도 좋은 그런 갈라타사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파우크도 이제 최근 흐름이 좋고, 그리고 유로파리그 내에서도 나름 좀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는 보긴 하지만, 그래도 갈라타사라이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걸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홈에서 갈라타사라이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갈라타사라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이제 소시에다드. 오누지자님 반갑습니다.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피, 그리고 보가, 그리고 이제 구다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그런 좀 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소시에다드 역시 지금 이제 멘데즈, 그리고 사비트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확실히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니스가 뭐 최근 좀 3경기 기준 2승 1패로 괜찮은 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생티티의 상대로 8대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좀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전반전에만 무려 좀 6골을 넣으며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2무 3패로 좀처럼 승이 없고, 그리고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좀 초반부터 이제 흐름 및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한 그 현재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 있네요. 확실히 좀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뭐 제대로 좀 보강도 잘 못하고 오히려 또 전력이 이제 약해진 좀 소시에다드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제 소시에다드에 대한 그런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졌지만 그런 약간 기대 이상으로 더 좀 저조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이라 해도 소시에다드가 좀 더 점유율이 좀 높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좀 점유율이 높아도 그런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그런 효율적인 플레이를 기대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전진성은 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리고 골 결정력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공격에서의 효율성도 지금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점들이 다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거의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뭐 홈에서 니스가 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를 늦추면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종종 약간 좀 역습을 좀 통해 좀 득점을 좀 노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이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려요.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니스가 더 좋긴 하지만 소시에다드가 그때 이런 약간 좀 대회에서의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쉽게 무너진 적이 생각보다 잘 없고, 그리고 뭐 전력 면에서도 지금 니스에 비해 그렇게 뭐 밀릴 거는 없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만약에 소시에다드가 잘 좀 버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비비는 양상으로 흘러가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무작정 좀 니스 승을 보기에는 좀 찝찝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확실히 좀 소시에다드의 지금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좀 네임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뭐 니스가 이긴다고 해도 소시에다드 상대로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햄무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뭐 소시에다가 좀 잘 버티면 약간 무승부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라고 봐서 네, 햄무알 무로 접근을 하거나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할게요. 2.5줄 언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햄무알 무 2.5줄 언더 보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도고르츠 대 슬라비아 프라. 자, 루도고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는 좀 슬라비아 프라의 좀 전력 누수가 좀 더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일단 뭐 양 팀 다 각자 지금 리그에서 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클린시트 경기를 만들 정도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뭐 두 팀 다 각각 지금 불가리아 리그와 이제 체코 리그에서 1위를 좀 유지하고 있죠. 네. 자, 확실히 현재 좀 페이스가 좋은 그런 좀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좀 공격적이기보다는 실리적으로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중점으로 이제 좀 플레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약간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슬라비아 프라의 그런 경기 운영 면에서가 더 낫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쯤에 이제 뭐 챔스 예선 3라운드에서 카라바흐 상대로 이제 홈에서 7대2 대패를 당하는 수모도 겪었을 만큼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불안 요소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슬라비아 프라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번 뭐 카라바흐한테 좀 대패를 좀 당했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의 좀 기복은 있는 반면, 이제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좀 기복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슬라비아 프라가 경기력에서의 큰 기복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슬라비아 프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슬라비아 프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슬라비아 프라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요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도 몇 경기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지로나 대 라요, 네, 이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으로 현재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챔스 경기를 뛰러 파리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재 좀 얇은 뎁스를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피로 누적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최근 좀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좀 경기를 좀 치르고 있는 그런 좀 지로나다 보니까 확실히 좀 피로 누적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크게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꼬마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결과와 상관없이 매번 좀 괜찮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즌 초반부터 좀 생각 이상으로 이제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라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로나가 이전에 비해 좀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는 반면 라요는 생각보다 지금 중원에서의 힘이 좋다 보니까 이 경기가 예상보다는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솔직히 뭐 이제 지난 시즌만 했으면은 지로나가 이제 뭐 공수 방면은 물론
이제 좀 약간 중원에서의 좀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좀 지로나가 이제 전력이 많이 빠진 게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좀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게 약간 좀 인게임 내에서도 이게 좀 눈에 띄게 좀 보이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확실히 좀 지로나가 많이 좀 경기력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중원 장악력 또한 이제 이전보다 많이 안 좋아진 거를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생각보다 이제 지로나가 중원에서 우위를 못 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수 있는 경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두 팀 다 수비 전환이 좀 느려 역습에 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역습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 요소는 있을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이 들어봐요. 자, 확실히 이제 뭐 지난 시즌에 그런 좀 지로나였다면은 기대되는 부분이 더 많았겠지만, 이제 뭐 현재 지로나는 좀 전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경기력이 좀 떨어진 걸 고려하면은 솔직히 뭐 그렇게 지금 믿음이 가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흐름 또한 뭐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반면,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죠. 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지로나가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좀 다운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지로나의 그런 피로 누적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뭐 지로나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지로나 승을 갈 바에는 배당 대비 라이오 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서, 저는 이건 라이오 프랜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모드 할게요. 2.5 좀 오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오 프랜승의 2.5 좀 오버 보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헤타페.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모, 그리고 이제 직전 비아레알전에서 주전 골키퍼인 이제 테오 슈테켄이 이제 좀 부상을 당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테오 슈테켄도 이제 결장의 상황, 그리고 지금 더용, 그리고 가비, 그리고 베르나, 그리고 이제 아라우, 그리고 크리스텐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최근 테오 슈테켄까지 이제 결장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더 커진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마요랄까지 돌아온 그런 좀 헤타페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전력 손실이 이제 없는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좀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프랑스 원정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에너지 레벨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의 수비가 워낙 좀 헐겁다 보니까 이제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 이제 좀 더 좀 수월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총 6번의 리그 경기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승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는 전력이 좀 약해졌다 보니까 이번 시즌 공수방면에서 더 지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정 경기가 봤을 때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 중으로 이제 원정 흐름 또한 많이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바르셀로나가 이제 이 경기 이후에도 계속 뭐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정이 좀 빡센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 관리차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최선의 라인업을 구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주전들을 좀 관리해주는 약간 방향으로 이제 좀 라인업을 좀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 드려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보다는 기량이 좀 떨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헤타페와는 전력차가 많이 나고, 그리고 뭐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크게 좀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이제 공격을 주도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확실히 약간 좀 요런 좀 리스크가 있다고는 해도 전반적으로 좀 바르셀로나가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봐요. 자, 다만 근데 좀 고려사항은 있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테오 슈테켄이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후방이 지금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이제 헤타페도 충분히 약간 좀 득점을 좀 만들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좀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선수들의 다수의 결장 및 이제 뭐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제 뭐 그걸 감안해도 뭐 현재 전력 경기력 모두 이제 헤타페보다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좋은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1엔드 기준은 오늘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기준점을 솔직히 3.5 줄 줄 알았는데 2.5로 줬죠. 네, 2.5 기준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좀 헤타페 이제 공격이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좀 시들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후방에서의 결장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테오 슈테켄까지 이제 결장 중인 그런 바르셀로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이제 충분히 좀 득점을 이제 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경기고, 그리고 헤타페가 이제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2.5라면은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는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 마인 승, 그리고 이제 뭐 헤타페가 넣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오버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좀 더 뽑아 보면은 일단은 안더레르트 대 페렌츠바로시. 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햄무알 무로 좀 접근을 하거나,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한 가지 고무적인 게 페렌츠바로시가 최근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 안더레르트 상대로는 많이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페렌츠바로시 프랜승보다는 그냥 햄무알 무로 접근하는 경기,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나모 키이우 대 이제 라치오, 네, 요거는 독일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 이제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라치오 승, 네, 안 그러면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유 대 트벤테.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트벤테 2프랜승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뭐 지금 맨유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솔직히 좀 기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본다고 하면은 트벤테 2프랜승 보거나, 안 그러면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벤테 2프랜승 이제 3.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이제 지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